근처에 있는 주유소 전부 터지거든요. 그 신경이 뜨겁다, 뭐가 나타났다 인식하기 전에 지상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죠. 사상자, 돌아가시고 다치는 분 모두 포함하면 400만 명 가까워요. 300km, 30만 톤. 그러면 이제 서울은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죠? 핵폭탄은 어디든지 시간, 타이머를 어디다 두느냐. 자르 본반은 4km에 뒀고요. 너무 크니까. 근데 땅이 구워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400m, 500m. 왜냐하면은 건물이 닿아버리면 시설물이 다 막아주니까. 그래야지 원축골도 쫙 퍼지잖아요. 사실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400, 500m. 나가사키, 히로시마 전부 4, 500m에서 터져요. 자료를 봐도 그렇고 사상자, 그리고 건물 파괴, 극대화가 되는 거죠. 킬체인 작동하지 않았고 3분 동안에 요요시키지 못했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사드로 요역하지 못했고 자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400m, 500m에서 터뜨리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전술 핵이면은 히로시마급 피하지 않았다,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소설 쓰기 시작하죠. 그게 히로시마급이다, 15킬로톤이다, 15,000톤급이다 하면은 화구 지름이 50m쯤 될 거예요. 별거 아니다 싶지만은 그 다음이 문제죠. 그 화구 점점 커지거든. 순간적으로 1억 8천만 도. 근데 그게 어디서 생기느냐? 400m 상공인데 그게 이제 지상까지 내려와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1000분의 1초도 안 돼요. 버섯 구름이 극대화가 돼요. 순식간에 진공이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폭발했잖아요. 뜨겁기 때문에 이게 불이 나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주유소 전부 터지거든요. 물도 증발해요. 그러니까 수소가 쫙 빨려 들어가니까 근처는 진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생체, 인간 포함해서는 그냥 느낌 없이 그 신경이 뜨겁다, 뭐가 나타났다 인식하기 전에 지상에서 영혼으로 가는 거죠. 그냥 승화하는 거죠. 기체를 넘어간 플라스마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이온하고 전자로 다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잔에 있던 상태, 플라스마. 1km 내에는 그냥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죠. 그게 이제 100분의 1초 동안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폭풍, 이거는 태풍 조만가라 해야 되겠죠. 초음속이죠. 초속 340m인데 그거의 한 10배쯤 되는 폭풍이 오게 되고 그 충격파거든요. 역풍이 불었다가 다시 이제 퍼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1km 바깥에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다 터지죠. 고막, 유창 다 터지고. 아마도 이제 최소한 4km 반경,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사선, 낙진이 뿌리게 되고 흙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조금 캄캄해지죠. 근데 진짜 3차 실험했다 하면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그 반경이 18km 하면은요, 서울 은평구에서 서초구, 강동구, 강서구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피해 반경이에요. 그 반경의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그러니까 용산구를 중심으로 하면 대통령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에 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피하지 못했다 하면은 거기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 거의 전부 5km 반경이면은 그게 아마도 서대문구까지 갈 겁니다. 강남구, 성동구, 화곡동 이런 쪽은 승화를 하느냐,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화상을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3도 화상 이상이 되니까 막 물을 찾아야 되는데 용산 바로 옆에 한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으로 상당 부분, 근데 한강이 크니까 다 증발해서 날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차가운 데를 찾아가게 돼요. 그때 지하실을 가야 되는데 요즘 그 뉴욕 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게 계산에 따르면은 6차 실험 때 했던 걸 하면은 사상자, 돌아가시고 다치는 분 모두 포함하면 400만 명 가까워요. 300킬로톤, 30만 톤. 그러면 이제 서울은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머지 3분의 1은 최소한 3주, 아주 짧게, 그리고 길게는 석 달을 어딘가에서 두더지처럼 버텨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쯤에는 이제 검정, 방사성, 잿더미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일단 구름이 껴요. 핵겨울이 오는 거죠. 서울 상공은 해를 가려버리니까 추워져요. 그건 이제 핵겨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방사성, 잿더미 때문에 우리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도 기침하고 그 병원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병원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무너지고 병원이 없어요. 우리 저기 제주도까지 갈까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버섯구름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전에 자르 본반은 7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북한이 갖고 있는 10km 에베레스트 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남산도 금방 넘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 그래도 당장 승화하는 건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죠. 고통스럽게 낙진을 받게 되니까요. 아마도 발진을 하게 되는 오산, 군산일 것 같고요. 상징적이지만은 부산에서 다시 밀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오산, 군산, 부산. 산 돌림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거죠. 반격을 못해요. 전투기, 폭격기 못 뜨잖아요. 미사일 당연한 것이고 그 순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피를 하더라도 살아날 방법은 없다.
우리가 명동에 와 있는 중국 관광객까지는 걱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민은 들어갈 수 있는 부산 시민, 큰 도시, 여주 같은 작은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딘가 방공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안전 경보 많이 나잖아요. 요즘 어디 누구 실종만 돼도 오는데 그런 것 말고요. 운전하다가 보면은 이게 안전을 해치는 거고요. 정말 이럴 때 빨리 해서 2분 아니고 3분의 여유를 갖고 모든 국민이 대피할 수 있게. 그렇죠? 근데 그 대피 시설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간단해요. 초특급 여관, 호텔은 아니지만 최소한 정화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식자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방 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숙박이 돼야 될 것이고 가장 큰 거는 정화조 시설이죠.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날아오는 핵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만의 핵 화살 탄공도 만들어야 된다. 순서상으로는 방패가 먼저다. 그래서 핵 방어 시설 많이 늦었지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평소 때라도 무조건 지금 여기로 치면은 탁자 밑에라도 가야 되고 물을 찾지 말 것. 시야가 될 것. 그리고 어디든지 유리창 피하고 철근 콘크리트. 목조 건물은 날아가 버리니까. 요즘 목조 건물 전원주택 많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평소 때 그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서 그냥 눈여겨보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딘지 그게 안 될 때 지하 주차장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맨 먼저는 지하철역입니다. 그나마 좋은 게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그리고 안 되면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중간층 군대 가면은 뭐 엎드리고 귀 막고 눈 감고 왜냐면 이게 통로를 만들어주는 코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로를 만들어주니까 입을 열어야 되죠. 배는 대면 안 되고 그게 아무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있다면 어딘가 건물 뒤로 어딘가 지하로 아니면은 위쪽으로 그리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대로 우리는 아직도 핵 방공호가 없기 때문에 스위스는 있어요. 자기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인구도 조금 많습니다. 자기 인구가 들어가고 그리고 아마 관광객까지 생각했는지 2배가 들어갈 수 있는 핵 방공호가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참 담대한 민족이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핵 방공호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죠. 뭐 제일 좋은 게 지하철. 그러니까 평소 때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 강남역 1번 출구가 어디 있는지 먼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전 문제가 올 때쯤은 벌써 늦은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핵 방공 훈련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방공 시설을 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주차장 있지 않느냐? 좋은데 일단은 들어가는데 시간 걸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끝이 아니고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에서는 사흘 못 견뎌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굽는 것도 어려운데 배설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명 화장실 못 견뎌요. 넘치기 시작하죠. 그럼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주일은 버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 엎드릴까? 갈까? 할 때는 늦었다니까요. 그때는 판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성공하겠죠. 그리고 바라볼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있을 수도 없지만 실명하게 돼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 순간에 태양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 태양도 바라보지 않는데 굳이 인공태양 바라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유가 없거든요. 2분이에요. 2분 동안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얼마나 많은 인산인에 압사당합니다. 지하철로 가는 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책이 없어요. 전혀. 그냥 미국 큰 형님께서 우산 받쳐주시겠지. 아니 근데 2분 동안에 어떻게 아무리 미국이지만 서울에 핵우산 받친다고요? 요격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활공을 북한이 한다니까요. 못 맞춰요. 사드로. 그러니까 그건 뭐냐. 미국도 핵우산이란 건 무늬만 말로만 립 서비스. 신문 기자리 받아가지고 확장 억제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왜 핵무장 해야 돼? 경제 파탄하는데 생각 바꿔 먹어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돕는 수밖에 없어요. 각자 도생. 미국 시간적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느긋하게 뭐 며칠 있다가 미 칠함대가 나타나고 워런 레이건이 오고 핵잠수함, 핵항공모함 다 오죠. B-1B 랜서가 오고 뭐 기타 등 쫙 오죠.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미국은 지금 소설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에요.